안녕하세요. 척추 전문 허리닷컴의 닥터김입니다. 오늘은 젊은 척추를 유지하는 방법 네 번째 마지막 회가 되겠네요. 믿음직한 병원과 의사를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주치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 많이 하시는 이야기 있지요. 집안에 의사, 경찰, 변호사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다고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살면서 무언가 급하고 또 필요한 상황에 믿을만하고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줄 의사나 경찰관이나 또 법조인이 아쉬운 그런 경험들을 하셔서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리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느끼거든요. 물론 시대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의사와 환자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잘 못하고요. 또 한 곳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사분들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자기 병원이고 이제 오너 원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개업을 한 경우에는 물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겠지요. 망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봉직 의사, 월급을 받는 의사분들은 뭔가 이제 조금만 무슨 사정이 생기거나 뭔가 좀 안 맞거나 해도 쉽게 병원을 옮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 많아지고 의사들도 많아져서 그런지 의사들도 스스로 좀 차별화를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병원 선택의 방법, 또 검사 비용의 비밀, 이런 식으로 또 의사한테 호구되지 않는 법, 이런 식으로 무슨 큰 음모가 숨어 있듯이 아까 좀 자극적인 유튜브를 하시는 그런 의사분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치의는 뭐랄까 좀 환자 의사 사이가 좀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말해요. 또 이제 예를 들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큰 수술, 유압술이라 하지 않습니까?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날 이제 봉지를 하나 이렇게 내밀어서 주세요. 할머니가 뭐라도 좀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열어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가을에 이제 막 길에 떨어지고 하는 것들 은행을 주워서 냄새가 날까봐 그걸 또 깨끗이 씻어서 이제 밀봉 그 비닐에 담아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아유, 허리 수술하고 지금 이런 걸 하시냐고 뭐라고는 하지만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그걸 받으면은 정말 고맙고요.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척추 문제로 만나지만은요, 5년, 10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연락처를 드리게 돼요. 또 의사의 그런 제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은 또 꼭 척추 문제가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증세를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당장 빨리 오시라고 해서 파주 이런 데 사시는 분이고 대학병원이나 어디 근처에 병원도 좀 가기가 쉽지가 않고 MR을 머리를 찍어봤더니 만성 경막하 혈종, 피가 그 뇌의 그 절반이 막 확 밀려 있을 정도로 그 뇌압이 심한 거죠. 피가 가득 고여 있는 겁니다. 빨리 이제 응급실로 대학병원 어레인지해서 보내고 응급수술을 하고 환자분들 갑자기 이제 확 좋아지셨다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도 오고 척추 문제뿐 아니더라도 무언가 외래 진료를 통해서 그런 일상의 좀 작은 변화들을 이제 감지하고 캐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색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해서 이건 꼭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해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리고 큰 병을 이제 발견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기에 그래도 치료 잘 받았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것들 이런 끈끈함과 애정들이 이제 서로 있기에 의사인 저도 뭐라도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거 또 새로 나온 것들 기술이나 술식이 있다고 하면은 피곤하지만은 주말을 온전히 바쳐서라도 해부학회든지 시술이라든지 또 다른 의사들에게도 저보다 젊어도
고개를 숙이고 가서 배우고 익히고 또 돌아올 그럴 힘이 나는 거지요. 이전 직장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척병원이라는 곳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젊었을 때라 저도 열정이 넘쳤고 환자분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꾸 그냥 죽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혼돈해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돌봐드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약속을 못 지켰네요. 제가 너무 무리를 해서 갑상선염이 막 도지고 또 번아웃이 왔는지 타버린 제처럼 우울증도 오고 너무 저 자신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 쉬면은 좀 괜찮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환자분들께 알리지도 못하고 거의 도망치듯이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개별로 환자분들께 핸드폰 연락처 드렸던 것도 다 두고 나왔어요. 제가 그만두는 걸 아시고 외래에서 엉엉 우셨던 할머니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 한 송이고 뭐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싫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름아름 이게 물어서 찾아오시는 멀리서 오시는 그때 환자분들을 뵈어 그러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도 하고요. 제가 제 몸 관리를 못해서 한 3, 4년 동안 몸을 추스르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이 저한테 원장님 어디 아프냐고 병원 좀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갑상선염이 제가 심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사람 관계라는 것이 뭐 다 좋게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악연처럼 끝날 수도 있지만은 서로 믿고 또 따르고 하다 보면은 치료 경과도 더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의심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성격상 그러실 수도 있지요. 물론 이제 치료 도중에 사진이랑 자료를 복사를 다 해서 이것저것 다니시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불필요하게 재검사도 하게 되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처음 보고 하니까 무언가 이제 치료라도 좀 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이게 또 초진 보고 나서 갑자기 또 사라지십니다 하고 몹시 아픈 상태가 지속되고 병이 심해졌는데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시간과 돈을 많이 허비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아직은 또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려도요, 이것저것 기웃거리시고요, 최단 시간 내에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광고에 좀 현혹이 되어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치료를 좀 넘는 치료들을 하시고는 호전이 없다고 또 게다가 수술까지 하고 막 돌이킬 수도 없다고 후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환자를 안심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의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전 병원에서의 치료를 다 부정하고 환자와 의사와의 그런 불신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지요. 그런 태도로 치료를 하는 의사의 치료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치료 그런 생각과 치료 역량만을 아주 고집하고 말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거나 또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하고요. 폄하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치료하는 그 치료의 영역 이외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한의사 분들도 환자를 열심히 보고 많이 보시고 또 너무 이렇게 돈이라든지 상업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환자분들이 이러한저런 또 의사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시고 하다 보면은 이게 대가라고 해서 또 명의라고 해서 찾아가고 했는데 실망을 하시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아유 세상에 이게 제대로 믿을 만한 의사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 또 불신만을 남기게 되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라는 게요. 한방치료도 있고 운동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또 주사치료 각종 시술이나 또 내시경도 있고요. 수술도 작은 수술이 있고 큰 수술이 있고요. 연속성 상에서 환자분의 증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시해서 빠르게 치료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무조건 이제 한 가지 방법에만 치중을 하거나 환자의 형편이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의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저는
이제 의사는요, 환자의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환자가 스스로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최대한 안심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경과들이 좋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뭐 향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 대부분은 좋아지실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말뿐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 자신을 갈고 닦는 절차 탁마의 그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부모, 뭐 좋은 자식, 좋은 스승, 좋은 직장 동료, 좋은 배우자, 수많은 좋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제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주치의로 만나는 것도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역시도 환자분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커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최선의 의료를 다하겠다는 제 자존심도 스스로의 바탕이 되어 왔고요. 믿음직한 척추 주치의를 두시고 병의 초기부터 잘 관리하신다면은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헤매고 다니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